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차에서 보니까 나무에 형형색색 단풍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단풍이 들고 나면 이제 곧 낙엽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곧 겨울이 오겠죠?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익하게 정리할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요즘 훈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안에 훈육만큼은 제대로 공부하리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보람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치원 시기의 훈육 포인트까지 알고 나시면 꽤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 훈육에서 꼭 현명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들도 출발해 볼게요. 우선 훈육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왜 우리 아이들은 자꾸 갈등과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유아기 발달 중 인지 발달을 살펴보면요,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 부분만 본다는 것이겠죠. 자신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 혹은 꿈에서 보았던 것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동화 속의 이야기 혹은 지금 현재 감정 상태의 불안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꿈의 실제론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 상황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각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항상 먼저 배려하고 다정했던 친구가 오늘따라 퉁명스럽고 자꾸 화를 낸다면 어른들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현재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앞뒤 상황을 파악하거나 융통적인 사고가 아닌 직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발달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까 어른들만큼 제어 장치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즉흥적인 일, 충동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정서 발달적으로 주도성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시기예요. 어른들은 사람마다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능력은 부족한데 모든 영역에서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때론 반칙을 사용하거나 친구를 밀어내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도를 하려고 하죠. 이런 발달적인 독특성은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취약점을 비난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지요? 만 3에서 5세 유아기 아동의 훈육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모의 가르침은 뒤로 아이의 말을 먼저 듣고 경청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동생이 울면서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엄마가 동생 잘 돌보고 있으라고 했지? 네가 동생 때렸어? 라고 먼저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미 엄마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가정하에 시작한 말은 아동을 억울하게 만들고 엄마와 자신의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신이 먼저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안 다니겠다고 할 경우 너 벌써 몇 번째야? 지난번 태권도도 몇 번 다니다 말고 그만두더니 이번 미술학원도 또 한다는데 너 이러면 엄마 이제 학원 안 보내줘? 라고 협박하거나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딨어.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지. 라고 가르쳐주고 싶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아이가 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아이의 귀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동생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네가 미술학원을 다니기로 했다가 마음이 변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한테 얘기를 좀 해주겠니? 둘째, 인격이 아닌 행동에 대해서만 훈육해주세요. 넌 꼭 그러더라. 누구 닮아서 그래? 민주는 인사도 잘하더만. 아동의 행동이 아닌 인격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잘잘못을 가릴 경우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동은 그게 아니라 동생이 먼저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핑계대기나 남 탓하기, 부정하기, 합리화하기 등 방어적인 태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걔는 나보다 미술 못하거든? 처럼 현재 훈육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목적하고는 상관없는 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갈등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따라서 부모는 아들 다 쓴 사인펜 뚜껑은 닫으렴. 네가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서 엄마가 당황했어. 다음에는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도 같이 인사하자 라고 잘못된 행동과 바른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셋째, 아이가 속상한 상황이라면 감정 코칭 4단계로 대화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 아이가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친구가 와서 내 아이가 놀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버렸다면, 그래서 아이가 속상해하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왜 말을 못하고 뺏겨? 답답해 하시나요? 달라고 말해. 아직 다 안 놀았다고 라고 지시하시나요? 이처럼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 있거나 속상해 할 때 부모가 해야 하는 대화 방법이 바로 감정 코칭 4단계 방법이에요. 감정 코칭 4단계는 육아 컨텐츠나 부모 교육, 양육서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집에서 엄마랑 더 놀고 싶은데 빨리 유치원에 가야 하는 경우,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맞아 속상해 할 때, 엄마가 모임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중이어서 아이가 지루하게 혼자 기다려야 하는 경우, 아이의 마음이 속상하거나 불편한 경우 감정 코칭 대화가 적절하지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것은 자꾸 해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의 속상한 감정이나 불편한 상황을 빨리 잊게 하고자 관심을 돌리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유치원 갔다 오면 장난감 사줄게.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짝꿍 바꿔주라고 할게. 알았어. 그럼 이거 보고 있어. 등 물질적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 3세 이후의 아동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훈육의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대충 상황을 모면하거나 부모가 답을 주어서 해결해 주는 것은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 경우 감정 코칭 4단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 먼저 그 상황에 집중해서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엄마랑 집에서 더 놀고 싶은데 유치원 가려니까 아쉽구나. 어디 봐봐.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많이 아팠어? 2단계, 객관적인 상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거나 부모가 보지 못한 상황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하지만 5살 어린이는 유치원에 가야 해. 어쩌다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단계, 아이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거나 아이가 선택한 대안을 들어보세요. 그럼 엄마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엄마가 이따 유치원에 데리러 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 4단계,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돕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세요. 만약 아동이 엄마가 밥 먹기 전에 데리러 와 라고 한다면 엄마가 오늘 은행에도 들러야 하고 그때까지는 가기가 힘들어. 하지만 밥 먹고 1시간 안에 갈게. 이미 아동이 엄마와 분리된 곳에서 선택한 상황이라면 같은 상황에 또 다른 선택은 없을지, 더 좋은 선택은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만약 친구가 2번째도 또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3번째도 때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감정 코칭의 4단계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아동은 부모와 함께한 공감 대화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자율적 도덕성을 통해 주도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이 필요하겠지요?